안녕하세요. 전국시대 홍태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수빈입니다. 우리나라의 연간 요고 소비량이 225억 개라고 합니다. 수빈 씨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연간 225억 개를 사용한다는 건 하루에 7천만 개를 사용한다라는 얘기인데 우리나라 5천만 국민이 매일매일 사용하는 이것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일회용 종이컵입니다. 이걸 연간 소비량으로 환산을 하면 30만 년생 나무 1,500그루를 매년 벌목하는 거랑 똑같다고 합니다. 정말 엄청납니다. 사실 종이컵 사용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충분히 줄일 수가 있는데요. 외출하실 때 휴대폰 챙기듯이 텀블러도 같이 챙기는 습관 기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 환경보호, 여기 특별한 방법으로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해서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 출발하시죠.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는 환경입니다. 무분별한 개발과 자원 남용에서 비롯된 환경오염이 이제 묵과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죠. 이제 세계는 환경오염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각종 환경 정책들이 시행되며 환경 보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선 어떤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나만의 방법으로 환경 보호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색다른 아이디어와 감성을 담아 환경 지킴이를 자처했는데요. 이들의 활동을 만나볼까요? 강릉시 강문동에 위치한 어느 건물. 노란 빛깔의 벽면이 시선을 끄는데요. 이곳은 강문해변을 찾은 사람들에게 작은 추억을 선사하는 소품샵입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니 아기자기한 기념품이 가득하고 특히 유리로 만든 소품들이 많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문 해변에서 유리공방을 운영하고 있는 유리공예 작가 이경화라고 합니다. 감성 가득한 소품들 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이것. 울퉁불퉁한 생김새에 푸르스름한 빛을 띤 유리 조각들인데요. 일명 씨글래스라고 부른답니다. 씨글래스는 바닷가에 이렇게 깨진 유리 조각들이 한 3, 40년 파도나 물에 계속 쓸리고 마모가 되어서 좀 우윳빛깔을 띤 그 불투명한 유리로 아주 보드랍게 마모가 된 그 상태를 씨글래스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주로 이제 이쪽 동해안 지역은 저기 끝에 고성에서부터 저기 아래 삼척까지를 다 훑었거든요. 없는 해변은 없었어요. 한참 이제 씨글래스를 모을 때는 거의 매일 해변에 가서 한 3, 4시간은 항상 그 해변을 걸었었어요. 앉았다 일어나는 이 작업 자체도 거의 뭐 스쿼트 자세로 수백 번을 앉았다 일어났다 하니까 저한테도 건강에 굉장히 좋은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한 1년여는 거의 매일 가서 이걸 모으는 작업들을 했었던 것 같아요. 바다는 깨진 유리 조각을 품어 예쁜 보석으로 재탄생시킵니다. 우리 지역 해변에서도 씨글래스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래 속에서 초록빛이 반짝. 얼마나 됐어요? 지금 저희 나온 지 5분도 안 됐는데 벌써 제가 죽은 것만 봐도요. 도자기 조각도 있고 타일 조각도 있고 이런 어떤 뭐 이만큼이요. 제일 많은 건 플라스틱들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뭐 우리가 예전에 어떤 바다에서 버려졌던 그런 뭐 밧줄이라든가 그물이라든가 이런 조각들도 굉장히 많고요. 바다가 한번 뒤집어지는 날은 중국에서 건너온 그 중국어가 써 있는 쓰레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기분이 안 좋죠. 결국은 이게 우리가 버렸던 건데 이게 어떤 식으로든 다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건 아주 일부일 거잖아요. 지금 보이지 않는 저 바닷속에 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뭐 유리공예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딱 요만큼의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환경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니 비로소 보입니다. 사람이 버린 쓰레기조차 묵묵히 자연 속으로 되돌리고 있는 지구의 움직임이요. 지금 여기 박스에 있는 요것만 봐도 양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게 강원도 모 해변에서 저희 남편하고
두 명이 한 3시간 정도 만에 이 정도 양을 수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그때 그 당일날 주워왔던 양에서 선별을 해서 제가 공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양만 추려놓은 게 이 정도고요. 근데 우리나라 해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색깔들은 모 소주 회사, 특히나 이 동해를 기반으로 성장했었던 그 소주 회사의 그 약간 에메랄드빛 그 아쿠아 블루 계통, 그리고 초록병, 그리고 갈색 맥주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베스트 3 색상인 것 같아요. 해변에서 손수 수거해온 씨글래스는 좋은 공예 재료가 됩니다. 투명하고 맑은 유리의 성질을 이용해 액세서리나 선캐쳐를 만드는데요. 흔히 보던 소주병이 이렇게 멋진 작품이 될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다가 다시 한번 인간한테 어떤 기회를 준 거라는, 저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그 날카롭던 유리 조각이 30년, 40년을 바닷속에서 구르고 마모가 되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공예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부드러운 유리로 다시 돌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한테 결국은 인간보다는 훨씬 더 큰 자연이 우리한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무언가는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 지킴이로 활동하고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 이번엔 강릉시 사천면의 한 연습실을 찾았습니다. 공연 연습이 한창이네요. 독특한 생김새를 가진 오구대왕 인형이 북소리에 맞춰 춤을 춥니다. 바다로 떠난 바리대기는 어떤 공연일까요? 네, 저는 극단 마로띠의 대표를 맡고 있는 최서우라고 합니다. 가장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극은 인형극이에요. 네, 2009년부터 저희가 설립을 했었고요. 현재 한 10년 가까이 강릉에서 인형 전문 업체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줄거리는 이게 이 아이가 이제 바리대기인데요. 보시다시피 색깔이 좀 이상하죠. 뭐 붉은색도 아니고 또 검은색도 아니고 또 하얀색도 아닌 약간 그 좀 애매한 색으로 태어난 아이라서 이 아이가 이제 부모한테 버림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바다에 버려지는데, 근데 바다에 버려지면서 이 정령들이, 바다의 정령들이 이 아이가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땅 위로 올려 보내는데 그 간 곳이 쓰레기 섬인 거예요. 난 왜 여기 혼자 있는 걸까?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지? 아니 근데 어찌 내 아기를 데려오지 않았느냐? 대왕마마, 제 뱃속을 보시지요. 제 뱃속에 플라스틱 가득 차서 도저히 바리를 태울 수가 없었습니다요. 잠깐! 신촌홍은 가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가 바닷속에 물고기를 잡아먹다 보니 플라스틱도 같이 먹은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 플라스틱이 너무 꽉 차서 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바다에 거북이 친구가 또 얘하고 친한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 도움으로 해서 다시 엄마 아빠를 만나러 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다로 떠난 바리대기는 바리대기 설화를 통해 해양오염 문제를 다룬 환경 인형극입니다. 그런데 공연에 쓰인 인형들이 조금 특이하죠. 모두 재활용품으로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빈 페트병과 찌그러진 냄비, 버려진 배관통이 귀여운 인형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단원들은 재활용 센터를 찾아 적당한 재료를 구하고 손수 인형을 만들어 환경 보호에 의미를 더했습니다. 관객들이 보시면은 이게 재활용이라는 거에 많이 놀라세요. 그것도 하나의 많은 공부가 되지 않을까. 아이들한테 보여주는 부분, 그리고 어른들한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은 공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생각 없이 다녔는데 이제 저는 꼭 텀블러를 갖고 다녀요. 그리고 뭐 이동할 때도 항상 텀블러를 갖고 다녀서 제가 뭐 커피를 직접 내려서 가져가서 마시는 경우도 있고, 살 때도 그 텀블러를 내고,
뭐 금액도 할인도 받고 그래서 환경도 조금이나마 오염되는 거를 방지하고자 지금 텀블러 갖고 다니는 생활 습관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바다로감 발휘대기 공연을 하고 나면요, 굉장히 좀 뿌듯하다 이런 느낌을 들어요. 근데 이렇게 환경극이다 보니까 그 관객분들이 느끼는 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극과는 달리 조금은 책임감도 있고요. 또 조금은 또 그 어떤 의무감 이런 것도 생기는 것 같아요. 환경보호는 모두가 알고 있지만 누구나 실천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귀찮고 번거로우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편리함에 익숙해지는 동안 자연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파괴되고 있는데요. 세상을 바꾸는 작지만 큰 힘. 환경보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네, 영상 잘 만나봤습니다. 식재료에서 생활용품까지 친환경이란 말이 자주 쓰이는데요. 그런데 친환경을 넘어서 필환경이란 시대가 도래했다고 합니다. 환경보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환경보호라는 게 참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장 보러 가실 때 장바구니 대신 장바구니 사용하면서 비닐 사용은 줄이는 거, 그리고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종이는 종이대로 분리수거 잘 하기, 이런 것만 충분히 실천해도 환경 보호하는 데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걸을 수 있는 거리는 차 대신 걷거나 자전거를 이용을 하면 나의 건강도 챙길 수 있고 지구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일석이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만나볼 소식은 평창에서 준비했습니다. 태균 씨는 평창하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평창하면 김연아 하면 뭐 동계올림픽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이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평창하면 무형문화도시로 거듭난다고 합니다. 평창의 문화유산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강원도에서도 손꼽힐 만큼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간직한 평창. 하지만 자연 환경뿐 아니라 고유의 무형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보존해가는 것으로도 최근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평창의 무형문화유산,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 날씨가 엄청 춥습니다. 그런데 평창의 겨울은 더더욱 춥잖아요. 하지만 평창은요, 뜨끈뜨끈한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자, 평창이요, 무형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주민분들이 상당히 기뻐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함께 평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들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저와 함께 하시죠. 평창에서 만나볼 수 있는 무형문화재 첫 번째, 바로 이 둔전평 농악입니다. 둔전평 농악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 주민분들께서 겨울이면 이곳에 모여서 농악 도구를 직접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흥겨운 농악 한마당이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농악 도구가 탄생이 되고 있다고 해요. 얼른 한번 들어가 보시죠. 둔전평 농악 전수관에 모인 주민들. 상모와 집신 등 농악에 필요한 소품과 도구들을 직접 만들고 있는데요. 아우, 여기 전수관에 오니까는요, 여기 어르신들이 다 모여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아우, 아니, 여기에 농악 도구를 직접 만든다고 해가지고 찾아봤는데, 요거 보니까 요거 상호 아니에요, 선생님? 네, 맞아요, 상무예요. 아우, 이게 지금 보니까는 하나하나 이게 진짜 달인분들의 이 손으로 만들어진 진짜 수작업, 메이드인 진짜 핸드메이드잖아요. 이거 얼마나 걸리는 거예요? 이거 하나 하려면은 요 상모만 하는 데만 해도 한 이틀. 그다음에 요걸 가지고 이제 돌리게끔 완성품을 만들려면은 한 개당 한 3일에서 4일 정도 걸려요. 전국적으로 우리가 다녀봐도 아마 이 상모로 지프로 이렇게 상모를 만들어가 쓰는 데는 우리뿐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데 가보면은 이 상모를 엄청나게 뭐야 보고는 좀 어떻게 만드냐고 물어보고 뭐 써보기도 하고, 예, 그러더라고요. 아유, 우리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담소 나누시면서 상모 만들고 집신 만들고 이렇게 농악 도구 만드시는 거 보니까 저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저 상모 있잖아요. 저거 저도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어르신? 한번 해보라고. 맨드나 못 맨드나. 아, 그럼 뭐부터 하면 돼요, 제가? 금방 안 될 텐데 상무는. 상모가 금방 안 돼요? 그렇지.
세 개나 꽈보라고. 세 개 정도는 제가 쉽게 꼴 수 있는데 이거 한번 많이 해봐. 해봐가지고. 한번 꽈보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거 새끼 꼬는 거? 세 개 한번 꽈봐. 새끼 꼬기에 도전한 박경윤 리포터. 쏙 내밀어. 내밀어. 4년간의 리포터 경력을 살려 자신 있게 도전했건만 어째요? 이렇게 배우다 하루 종일 해도 안 되겠네. 1년. 자, 여러분 제가 한 작품을 보여드릴게요. 자, 짜라라라라라라라 거짓말이고 요만큼만 제가 있습니다. 한 15cm. 근데 요거 했는데도 지금 손바닥에 불이 날 것 같아요. 하도 비볐더니. 간단한 듯하지만 사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농악 소품들. 정성으로 만들어진 소품들 어떤가요? 신명나는 평창 둔전평 농악이 이어집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둔전평 농악. 지역 주민들이 직접 연주하는데요. 대리로 도인성성 대리로 받으시오. 시민 여러분들 평상수 하옵소서. 저희 둔전평 농악은 말 그대로 남녀 여소와 구성이 되어 있으며 특징은 상모를 이제 볏짚으로 직접 제작을 해서 만들어 쓰고 있고 또한 가락이 경쾌하고 신이 나는 가락을 치고 있습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지신밟기, 사랑군놀이, 농사풀이 등으로 진행되며 빠른 가락이 특징인 평창 둔전평 농악. 또 다채로운 볼거리로 흥을 더하는데요. 상모를 쓰고 일제히 상모를 돌리는 모습은 그야말로 장관입니다. 월장사입니다. 평창의 무형문화재 이번에는요 사찰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기에도 무형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문화재가 존재하고 있나요? 예, 월정사는 뒤에 보이는 월정사 국보인 월정사 팔각국중석탑 국보 48호인 탑을 중심으로 해서 오래전부터 탑을 도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 의식이 뭐냐 하면 탑돌이 의식입니다. 강원도 무형문화재 제28호로 지정된 평창 월정사 탑돌이. 지난 1977년부터 재현되어 왔고 2017년 그 가치를 인정받아 강원도 무형문화재로 선정되었습니다. 탑돌이는 사람들이 탑 주위에 모여 각자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기원하며 탑 주변을 도는 의식인데요. 우리나라 불교 사찰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월정사 탑돌이가 선정, 보존되고 있습니다. 굳이 절에서 한다고 해서 불교 행사라고 보시면 안 되고 지역에 있는 지역민들이 여기 와서 소원을 빌고 각자 희망하는 것들을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 행사들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꾸준하게 이어져 내려오던 민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평창의 또 다른 무형문화유산인 황병산 산양놀이를 만나보기 위해 황병산 산양놀이 체험관을 찾았는데요. 여기 들어와 보니까 사냥에서 쓰이는 다양한 도구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황병산 산양 민속놀이 어떤 무형문화재인가요? 이제 멧돼지를 사냥하는 도구, 제작, 설피, 주루먹, 썰매, 창 뭐 이런 걸 이제 만들어서 그 멧돼지를 사냥해서 지역에 와서 이제 선앙당 제사도 지내고 한 해 이제 1년 풍년 농사도 기원하고 그러한 이제 수련 문화가 되겠습니다. 평창의 황병산 산양 민속놀이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선장이요!
정말 실감나는 멧돼지 사냥 장면인데요. 황병산 사냥놀이를 더욱 실감나게 해주는 사냥 소품들. 설피부터 썰매, 창 등 사냥 도구들을 바로 이곳에서 직접 제작한다고 합니다. 괜찮이 나왔네. 황병산 사냥놀이 보존을 위해서 이걸 꼭 만들고 해야만 되는 이유가 나중에도 사냥 갈 때 써먹어야지, 또 등산 갈 때 써야지, 또 우리가 이게 신고 또 공연을 해야 되고, 그래서 힘들어도 우리 지역 민속 발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지요. 황병산 사냥놀이를 더 많이 알리기 위해 평창의 겨울 축제장에서는 황병산 사냥놀이 체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경윤 리포터도 직접 살피를 신고 사냥놀이 체험에 나섰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냥놀이를 한번 제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차려! 재창이요! 선차려! 평창군은 4개 종목의 도지정 무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각 읍면의 미속보존회를 중심으로 무형유산의 보존과 전승에 힘쓰고 있습니다. 올해 무형유산 도시 사업으로 평창의 무형유산을 정리 기록하고 지역축제 연계 기획 공연 등 다양한 사업이 진행될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평창군의 무형유산을 체계적으로 재정리하여 보호 발전시키고 다양한 매체로 문화유산을 대중에게 폭넓게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자랑이자 평창의 자랑이기도 한 평창 무형문화유산들.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켜가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몫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많은 관심 속에 평창의 무형문화유산이 잘 보존되고 전승되길 기대해봅니다. 평창을 대표하고 있는 무형문화재들을 만나보셨는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의 무형문화재 누구보다도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보존시켜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전 세계가 사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는 초봄처럼 따뜻하더니 이번 주는 특히 오늘은 아주 동장군의 기세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정말 방심할 수 없는 게 겨울 추위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기온 변화가 크면 클수록 건강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바로 경남 의령의 건강한 겨울철 겨울나기 비결인데요. 의령분들의 이 겨울철 겨울나기는 이 채소들이 책임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채소들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레이디 앤 젠틀맨, 오늘의 1번 타자 피망의 사촌, 오늘의 2번 타자 상추의 발촌. 눈치채셨습니까? 그렇다면 렛츠고 의령. 찬바람의 마지막 잎새도 찾아보기 드문 앙상한 이 겨울, 싱그러운 초록이 만발했다는 의령군 부리면의 한 농가를 찾아왔다. 잎사귀 사이로 까꿍 곱상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는 요 녀석들. 의령의 자랑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 오렌지 파프리카입니다. 일명 비타민의 왕, 채속의 보석이라 불리는 팔방미인 파프리카다. 칼 딱 떼가요. 땡가리. 오렌지는 오렌지색, 빨간 거는 완전 빨간색, 노란 건 노란색이네. 완전히 났을 적에 각자 그 특유의 그 색깔을 갖다가 완전히 그 났을 때 그때가 완전히 익은 거네. 그때가 당도도 높고. 이 푸른 거는 딱 먹어봤자 당이 없어요. 알록달록한 색감이 보기에 좋은 것은 물론 색깔별로 조금씩 다른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어 내 몸에 맞게 골라 먹는 재미까지 쏠쏠하다고요. 파프리카는요, 그냥 이렇게 손 가지고 닦아가지고 그냥 자셔도 됩니다. 내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삭아삭하니 달고 물도 많고요. 과일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날 것으로 먹는 게 그 영양소 보존도 되고 제일 좋습니다. 과일처럼 먹는 게 파프리카입니다. 최근 10년 사이 1인당 소비량이 3배 이상 증가하며 슈퍼푸드로 폭풍 성장. 그런데 비슷한 모양의 피망과는 다른 게 뭐래요? 피망은 이렇게 과일처럼 먹을 수가 없고 요리하는데 색깔 내고 한다고 넣는 것이고, 파프리카는 요리하는데도 그 색깔 내기 위해서 쓰지만은도 실제적으로는 몸에는 그냥 생걸로 과일처럼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영양소도 그대로 그냥 보존된 상태로 날 것으로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수한 품질 덕분에 매년 꾸준히 일본으로 수출되어 농가 소득에 톡톡한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의령 파프리카. 우리 파프리카 이쁘지요? 이번엔 파프리카만큼 시원하고 아삭한 식감을 자랑하는 의령의 또 다른 겨울 채소. 아삭아삭 오독 아삭아삭 의령 양상추 맛있습니다. 양배추 오이 당근 그린 카펫을 따라 쭉 들어가 보니 모두 허리 굽혀 양상추 수확 산매경. 얼핏 봐도 어마어마한 양인 듯한데? 오늘은 160박스 작업을 해서 갈동으로 올라갈 겁니다. 네, 의령 양상추는 9월 초에 정식을 하여서 그 이듬해에 4월 말까지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200m, 250m의 지하 안마수를 끌어올려서 더욱 더 아삭하게 질 좋은 양상추를 우리가 엄청 노력을 하여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서울 올라가서 높은 가격에 좋은 품질에서 높은 가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신선함이 생명인 양상추는 수확과 동시에 포장까지 속전속결이다. 소비자들이 물건을 선택하실 때 요 하단 부분에 보면은 요 색깔이 맑을수록 싱싱하고 좋은 양상추입니다. 의령 지역에는 신만 양상추는 특히 다른 타 지역에 비해 가지고 요 색깔이 너무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보아라 이 싱싱함을. 그냥도 드십니까? 네. 아삭아삭 맛있어요. 그런데 하루 이틀만 방심해도 곧잘 시드는 양상추. 이걸 어째을까이? 간을 짜게 묶은지 해가지고 나머지는 신문지에 싸서 냉장실에 보관하면은 오래가고 싱싱한 맛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동, 광양과 더불어 전국 3대 양상추 주산지로 이름을 알린 의령. 매일 서울 가락시장으로 출하되며 그 명성을 입증하고 있다. 의령 신만 양상추는 타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품질로 더 높은 가격을 상대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끝으로 찾아간 곳은 농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옥동마을회관. 점심 준비가 한창인 듯한데? 아삭함의 대명사 오늘의 주인공들 대령이요. 목소리도 이렇게 칼질을 하면은 산화가 돼 시커멓게 이렇게 산화가 돼 버리기 때문에 뜯어야 되고 이게 반으로 쪼개려면 탁 두드려야 되는데 그걸 소고기, 야채 많이. 각종 채소를 듬뿍 넣고 돌돌 간편하면서도 영양 만점이다. 자가자가고 뭐 하여튼 피부에도 좋습니다. 식당 가도 삼겹살집에는 고깃집에는 거의 양상추가 다 나와요. 여기는 그 외지에서 나올 양상추 먹으러 고기 먹으러 오는 게 아니고 양상추 먹으러 많이 와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건강하고 부담 없는 웰빙 식재료. 의령 파프리카와 양상추. 기분 좋은 식감이 입안 가득. 마을 주민들에겐 건강한 끼니가 일상이 됐다. 얼마 싶어요?
돼지고기하고 양상추하고. 저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수분도 많고 고기하고 궁합이 최고 잘 맞습니다. 맛이 있습니다. 많이 잡수 있어. 많이 빨주노초 알록달록한 파프리카에 푸릇푸릇 싱그러운 양상추에 상큼함을 선사하는 의령의 겨울. 살아있지? 네, 의령 농민들의 자부심이 가득 담긴 파프리카와 양상추를 만나봤습니다. 겨울에 이 파릇파릇한 채소들을 보니까 식욕이 다 돋네요. 네, 특히 파프리카는 색깔도 알록달록 예뻐서 눈도 즐겁고 입도 즐거운 대표적인 채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게다가 비타민도 풍부해서 감기 예방에도 좋다고 합니다. 네, 비타민 하면 양상추도 지지 않습니다. 양상추에는 주로 견과류에 많은 비타민 E 그리고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 A가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식탁 위에 조금 더 자주 올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이렇게 겨울 채소로 에너지를 빵빵하게 채웠으면요. 이번에는 즐거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볼까요? 네, 지금 떠나볼 곳은 박물관인데요. 박물관이 재미없다는 편견을 확실하게 깨준다고 합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선사시대에 만들어진 고인돌부터 조선의 무성서원까지 문화유산이 가득한 고장 전라북도. 이렇게 유서 깊은 도시에는 천년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이곳에 나타난 수상한 사나이가 있었으니 전라북도에 귀한 유산들을 전시하는 박물관들이 생겼다고 해서 내가 찾아와봤지. 어디 구경하러 가볼까? 천년고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품은 문화의 고장 전라북도. 백제가 남긴 문화유산과 근현대 전주 시민이 살아온 기록물. 그 소중한 보물을 만날 수 있는 박물관과 기록관이 우리 곁으로 새롭게 찾아왔다고 합니다. 선조들이 살았던 흔적을 만나러 지금 떠나보시죠. 첫 번째로 유산을 만나볼 장소는 전주 시민기록관입니다. 추억의 물건을 볼 수 있는 이곳은 옛 보훈회관 건물에 새롭게 탄생한 박물관인데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소중한 유산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전주 시민 기록관은 어떤 곳인가요? 전주 시민들의 삶과 기억이 담겨있는 소중한 공간이죠. 그러면 여기에 보물도 있나요? 기억들이 소중하게 보관되어 있는 보물 창고죠. 보물 창고? 전주 시민들의 소중한 기억을 담은 기록물이 있는 기록관. 추억의 전시품을 보고 발걸음을 멈춰 그때 그 시절을 떠올립니다. 학창 시절의 추억이 담긴 교지부터 또 졸업 기념 앨범, 네, 그리고 또 밑에 보시면 실제 사용했던 교실에 썼던 물건들이에요. 와. 빛바랜 물건을 보며 추억을 곱씹는 시간. 지금은 볼 수 없는 월급 봉투도 눈에 띕니다. 소득세, 부가세, 연금, 보험 너무 상세하게 잘 적혀 있네요. 그 시대의 자화상, 사회상을 좀 알 수 있겠네요. 그 당시의 물가부터 또 사회적인 분위기, 우리 아버지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하셨고 우리가 이 월급 봉투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삶의 고단함이 묻어나는 월급 봉투. 세월의 무게가 켜켜이 묻어 귀한 보물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사오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전주 시민기록관은 기억이 모여있는 보물창고다라고 하면 기억나시죠? 그렇죠. 소중한 기록들을 잘 가지고 계시다가 시민기록관에 기증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민분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기록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럼요. 평범하게 지나칠 법한 우리 주변 물건. 여기에 역사적 가치를 불어넣을 수 있었던 것은 기록물 보존이라는 뜻에 동참해준 시민들 덕분입니다. 뭘 바라보고 기증한 것이 아니고 개인 자료를 기증해 두면은 후손들이 와서 보고 몇십 년 전은 이렇게 살았구나 엿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으로 기증을 했죠. 다음 세대를 위해 선뜻 기증에 참여해 주신 최봉섭 어르신의 기록물에는 시간의 흔적이 묻어나 있습니다. 뜻이 있는 시민들이 오셔서 보시면은 아껴서 기억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도 해봅니다. 시민 기록물의 가치와 비전이라는 주제를 담은 실감 미디어실.
이곳에선 근현대 사진을 미디어 기술과 융합한 다양한 멀티미디어 자료를 만날 수 있습니다. 기록물들을 시민들이 기증했다는 게 정말 가슴이 뭉클했거든요. 항상 지니고 다니고 있는 물건이 있는데 그걸 기증하고 싶습니다. 그 물건은 바로 저희 할머니가 시집 갈 때 고조 할아버지에게 선물 받은 100년 정도의 역사적인 가치. 제가 보니까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 다 나왔는데요. 나무도 아니고 금도 아닌 네, 플라스틱인 걸 보니 네, 이건 우리 동아 씨에게 다시 제가 비록 기증엔 실패했지만 전주 시민들이 쌓은 따뜻한 추억과 기록을 만나볼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민들의 흔적이 담겨 있는 기록물들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순 없지. 다른 곳에 박물관이 생겼다고 하는데 거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디론가 달려가는 동아 씨. 두 번째로 찾아온 곳은 지난 1월 개관한 국립익산박물관입니다. 이곳에선 백제 왕조가 자랑하는 뛰어난 세공 기술과 건축 기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희 익산박물관은 저희 전라북도 서북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존, 전시 그리고 교육하는 복합문화 공간입니다. 유물들이 굉장히 많겠네요. 그렇습니다. 3만여 점 정도가 되고요. 여러분들께 전시실에서 공개해드리는 수량은 약 3천여 점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으면 뭐 하나쯤 없어도 티가 안 나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전 지역이 CCTV로 본격적으로 박물관을 둘러보는 동아 씨. 익산이 자랑하는 국보 미륵사지 석탑을 먼저 만나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유물은 잘 모르지만 이 탑은 좀 낯이 익은데요. 이 탑이 바로 복원이 완료된 이 미륵사지 석탑 옛날 모습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1915년도에 일본인들이 보수공사를 하고 남은 흔적이 8, 90년 동안 이어져 내려왔던 마지막 모습에 해당하는 모형입니다. 1998년 시작된 서쪽 석탑 복원 작업. 일제가 수리를 명분으로 부은 콘크리트를 세밀하게 제거하며 무려 20년이 걸려 우리 곁에 돌아왔습니다. 북적이는 박물관에 사람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전시품이 있는데요. 아까 영상에서 이거 보셨죠? 사리를 감싼 사리장엄구. 이 유물이 바로 이 미륵사지 석탑 그 아래 1층에 십자통로 한가운데에 있던 사리 발견 모습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럼요. 이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도립으로 있었던 도립 미륵사지 유물 전시관에서 이제 국립으로 전환되는 아주 획기적인 계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이나 스님이 열반에 들고 남긴 사리를 감싸던 사리장엄구. 그리고 함께 발견된 장신구를 통해 백제인들이 자랑하는 세공기술과 미적 감각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국립익산박물관 개관 특별전으로 사리장엄 또 하나의 세계라는 전시를 저희들이 기획해서 지금 전시하고 있습니다. 사리장엄뿐만 아니라 국보 전시품까지 다양하게 만날 수 있는 국립익산박물관. 그 국보 123호 아주 귀중한 얼굴 모양, 동물의 모양 아주 소중한 자료를 이 자리에서 함께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물관이 없어가지고 좀 아쉬웠거든요. 우리가 나온 유물들을 한꺼번에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이렇게 넓은 장소가 생겨서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 익산. 국립익산박물관에서 그 아름다움을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익산박물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기를 희망하시나요? 연구자들과 우리 국민 모두를 위해서 앞으로도 조사와 연구 그리고 전시뿐만이 아니라 보존까지 이루어 나가는 좋은 박물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유산의 숨결이 가득한 찬란한 고장 전라북도. 아름다운 백제 유물과 전주 시민이 남긴 소중한 기록을 함께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전주 시민기록관과 국립익산박물관 만나봤는데요. 저는 시민들이 기증해준 옛 물건들로 그때 그 시절 생생하게 기록해준 이 전주 시민기록관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는 영상을 보면서 부러운 마음이 가장 컸습니다. 사실 포항에도 이 국보급 유물들 그리고 보물들이 가득한데 제대로 된 역사박물관 하나가 없어서 많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우리가 가진 이 보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또 보존하느냐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역사 박물관뿐만 아니라 이 다양한 특색을 가진 박물관이나 기록관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릴 차례입니다. 지난주 굳은 각오를 다지면서 금연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기억하시죠? 네, 과연 이 담배 유혹을 이겨내고 4박 5일의 일정을 무사히 마쳤는지 그 두 번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작심삼일은 이제 그만. 내 이번엔 기필코 성공하겠노라 외치며 금연 캠프에 들어온 13명의 참가자들. 하지만 오랜 흡연으로 나를 위한 도전은 쉽지 않았는데요. 들어오고 나서 5분 후부터 죽을 것 같아요, 지금. 담배 생각이 잘못하면 탈출할 수 있어요. 과연 이들은 담배 유혹을 떨치고 금연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올해는 꼭 금연합시다. 4박 5일간의 금연 캠프 지금 만나보시죠. 금연 캠프 3일차입니다. 중간 점검이 있는 날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성함 몇 세십니까? 네. 약간 콜레스테롤이 좀 높아요. 당뇨가 있으신데 콜레스테롤 149면 좀 높은 편이거든요. 높다는 얘기는 아버님이 좀 식습관이 조금. 검진 결과를 들으니 좀 어떠신가요? 결과가 오늘 딱 나오네. 콜레스테롤이 나쁜 콜레스테롤이 많다고. 술은 조금 줄이고 담배는 이참에 끊은 걸로 해서 이제 고기보다 야채 종류로 해갖고 한번 몸을 다져보려 합니다. 금연 3일차는 흡연자들에게 어떤 날일까요? 사실 가장 힘든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금단 증상이 가장 이제 금연 왔을 때 첫째 날에 금연을 시작을 하고 이틀, 3일째 이제 니코틴 수치가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이제 가장 니코틴 욕구, 그러니까 흡연에 대한 욕구가 가장 심한 날입니다. 단순히 혼자만의 의지로만을 가지고는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같이 모였던 현재 계신 12분의 네? 13명 아닌가요? 지난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어제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한 분이 안 보이셔가지고 저희가 같이 쓰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자동차 사고 때문에 해결하고 들어오신다고 했는데 어제 저녁까지 저희가 기다렸는데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도 금연 꼭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금단 증상이 가장 심한 3일차, 금연센터를 벗어나 야외 활동을 하면서 간만에 콧바람 좀 쐬어보겠습니다. 도착한 곳은 광주의 자랑 무등산. 아우, 경치가 정말 좋아요. 저는 태어나고 담배를 48시간인 게 이틀 이상을 안 피워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이틀 참으니까 참을 만한 것 같아요. 먼저 피면은 100만 원 주기로 했어요. 근데 먼저 핀 사람이 그거 진짜 많이 했거든요. 둘이 연락하고 서로 확인해봐야 되겠구만요. 네, 100만 원 받으려면 6개월 뒤에. 오랜만에 개봉물 소리를 들으며 걸어봅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담배의 놀이도 있었어. 담배놀이가 뭐예요? 진달래 피고 개나리 피고 청자도 피워봤지만 은하수 수정은 돈이 없어 못 피워봤네. 다음에 돈 벌어가지고 많이 살펴봐야지. 그래서 이게 담배놀이예요? 어머. 오랜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니 기분이 최고입니다. 아버님, 무등산에 오르니까 어떠신가요? 좋죠.
정상이에요? 정상? 금단 정상이 밑꽃이 딱 빠지고 난 게 오염시키고 있죠 우리가. 지금 아니 땀이 흐르는 거 냄새 맡다 보니까 밑꽃이 냄새가 나구만. 싸목싸목 걷다 보니 증심사에 도착했습니다. 중증 흡연자들은 여기까지 올라오기도 쉽지 않다고 하는데요. 주로 그렇게 많이는 못 올라오시거든요. 한 30%는 중간에서 내려오시는데 여기까지 올라오신 분들은 오늘 처음이신 것 같아요. 해냈다는 자신감을 안고 기분 좋게 산책을 마무리합니다. 좋은 공기 마시고 머리가 맑아지니까 강의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요. 비행기 안에서 담배 폈어요. 비행기 안에서 담배 피다가 이제 화장실에서만 피워라 했다가 지금은 그것도 안 돼버리잖아요. 참가자들이 강의에 더 집중하는 이유, 바로 금연 골든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나저나 공부 많이 하셨나요? 뭐야? 저야 다 알죠. 이제 선물이 걸려 있으니까 저보다는 형님들이 가져가시라고 일찍 탈락하고 뒤에서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금연 골든벨을 시작하겠습니다. 1번 문제. 현대 사회의 대표적 5가지 중독은? 배운 것들을 다시 떠올려보며 풀어보는데요. 5, 4, 3, 2, 1. 올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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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은 알쏭달쏭하지만 즐겁게 금연 골든벨을 즐기는 캠프 참가자들. 모두 15문제 중에 맞힐 문제수를 적는데요. 확실해요? 저희가 떼한 것만 13개였는데 무슨 13개? 저희가 떼한 것만 3개였는데. 거짓말 못해. 좀 그래갖고 하면 타협해. 그래. 그래. 아이고 내가 조금 손해 봤다. 드디어 우승자가 가려지고 퀴즈에 또 상품이 빠지면 섭섭하잖아요. 아우, 정말 좋아하시네요. 학교를 또 이런 상 안 받아봤는데 평상시에는 기억력이 굉장히 안 좋다고 생각했는데 여기 가서 며칠간 담배를 안 피우고 나서 보니까 기억력이 좀 살아난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을 받았죠. 이번엔 젠가가 등장했습니다. 집중력 강화 게임 같은 경우에는 잠시나마 담배 생각을 잊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집중력 강화 게임. 그 첫 번째 대결은 5호방 대 6호방. 팽팽한 긴장감이 맴돕니다. 젠가 게임을 처음 해보는 분들도 많았는데 재밌으신지 열심히 하시는데요. 집중 끝에 선물도 왔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입니다. 누가 전화갖고 지금도 탈출 안 하고 버티고 있니? 그래서 내가 5기로 내가 버틴다. 자기는 술 먹으러 갔는데 지금 입맛 다셔지요. 아버님 파이팅이에요. 참가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다음 프로그램은 요가.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죠. 마시고 내 몸인 듯 내 몸 아닌 내 몸 같은 현상.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는데요. 이렇게 여러 활동을 하면서 담배와 점점 멀어지는 참가자들입니다. 캠프 첫날과 비교해 일산화탄소 농도도 급격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렇게 캠프의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날입니다. 5일 동안 참느라 고생했다며 기특하다며 나에게 편지도 써보는데요. 우리 회원들 201 회원들 전부 금연해갖고 진도에서 만남 조건으로 금연 100% 하면 공약 하나 걸겠습니다. 우리 회원들 이 하는 분들 내가 사먹었는 멸치 한 박스씩 다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양손 가득 멸치 들고 오시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일정만이 남았습니다. 바로 캠프 수료식인데요. 4박 5일간 큰 탈 없이 금연에 성공하고 치열하게 참아낸 활동 영상을 보니 만감이 교차합니다. 숨이 벅찬 것도 고된 하루가 있다. 5일 동안 고생했어. 금연한 아빠 모습을 상상하니 기쁘고 사랑스러워. 담배, 뚜람 담배, 잘 가라 담배야. 담배 끊었으니까 용돈 올려주세요, 여보. 건강하게 만들고 싶다고 해내는 모습을 보며 조금 감동받았어. 사랑해. 제가 이런 울지 마. 오늘 저희 가족들이 진짜 오지 말했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팀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감동을 주시네. 오늘 나가서 담배에 대한 유혹이 있겠지만 참고 인내하며 나를 아는 모든 분들한테 약속한 거에 대한 실망하지 않게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 2020년 일기 박종호. 우리 가족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4박 5일간의 금연교육 수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주변에 등 떠밀리지 않고 자원해서 수료하신 모습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 자신과 온 가족의 건강까지 지키기 위해 도전하신 만큼 저희도 아버지의 금연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참 훈훈하죠? 이제 시작이니까 가족들도 많이 도와주시고 어쨌든 나가셔가지고도 꼭 금연 성공하셔서 6개월 될 때까지 다들 한 분도 빠짐없이 성공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증샷도 필수입니다. 절대 피우면 안 되겠죠? 이제 담배와 진짜 안녕입니다. 제일 보고 싶었던 손주도 안아보는데요. 진짜요? 아빠요? 그 방장이에요, 방장. 안녕하세요. 4박 5일간의 캠프를 무사히 마친 참가자들. 첫날에는 진짜 잠도 잘 안 오고 막 담배만 피고 싶고 그랬는데 이제 한 셋째 날부터 되니까 잠도 잘 오고 자고 일어났는데 항상 입이 텁텁했는데 그 텁텁한 감도 사라지고 이제 목도 좀 안 아프고. 담배 생각인 게 하루만 자기가 한 20시간만 참을 수 있으면은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끊을 수가, 지금 생각에는 다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랑스럽고 우리 애기 엄마하고 아들, 손자, 며느리한테 좀 뿌듯할 것 같네요. 이번에만큼은 가족들이 제가 큰 결심을 하고 여기 들어온 만큼 아빠가 죽는 날까지 금연을 할 것이라고 맹세한다. 우리 가족 사랑해. 흡연은 질병이고요. 치료는 금연입니다. 광주 금연지원센터가 광주 시민 여러분의 금연을 응원하겠습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캠프 참가자들.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더 힘이 났는데요. 올해는 꼭 금연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네, 금단 증상이 극에 달한다는 3일째를 무사히 넘기고 캠프를 잘 수료하신 분들에게 박수라도 쳐드리고 싶습니다. 네, 하지만 이 캠프를 나서는 지금부터가 진정한 시작일 텐데요. 금연은 본인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간접 흡연의 피해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통계를 봐도 이 담배를 전혀 피우지 않은 여성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분들 중에 흡연자가 있으면 골다공증 비율이 3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네,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남편이 담배를 피우면 아내 뼈 건강을 해친다라는 얘기인데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번에 금연 계획 세우신 분들 반드시 성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국시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행복한 저녁 되세요. 안녕. 안녕.